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0년간 이어진 고부 갈등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겉보기엔 평범한 3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30년 전 큰 기대를 안고 며느리 박미영 씨를 맞이했습니다. 미영 씨는 서울대 출신의 외모까지 빼어난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죠. 아들 김성우 씨 역시 대기업 부장으로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뜨거운 물로 하는 걸 본 거예요.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그리고 쌀 씻을 때도 너무 많이 씻어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정숙 씨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영 씨가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밥 짓는 법도 모르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대체 집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건지. 하지만 미영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시선을 참아왔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우 씨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 병원에서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실토할까? 사실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너를 경계했다고 해야겠네. 미영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30년간 구박받은 이유를 이제야 듣게 된 것이죠. 네 아버지 박철수 씨지? 우리 집안과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야.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거의 망하게 만들었어. 사업 파트너였는데 뒤에서 배신을 했어.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난잡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미영 씨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받은 구박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성호가 너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네 성을 보고 바로 알아봤어. 하지만 아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었지. 대신 평생 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어. 하지만 미영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숨긴 게 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님, 시아버지 사이의 일도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는 이유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저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어머님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성우 오빠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미영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업 배신.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 시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배신한 거였어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녹음 테이프와 서류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미영 씨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처음 계획은 성우 오빠와 결혼해서 어머님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폭로해서 어머님을 길거리로 내몰 작정이었죠. 그런데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성우 오빠를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정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고 나니 오히려 이해가 됐어요.
만약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30년간 그냥 참기로 했어요. 어머님의 분풀이 상대가 되어 드리는 게 아버지에 대한 제 나름의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진실은 알고 계셔야 해요. 제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성우 씨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간병인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두 분 대화를. 성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숨긴 게 있어요. 두 여자는 동시에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업 배신, 그리고 미영이가 말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둘 다 진실이에요.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와 장인어른이 공동사업을 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배신한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었어요. 성우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 할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거예요. 10년 전에 발견했지만 감추고 있었어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시아버지와 미영 씨의 아버지를 등쳐먹은 진짜 범인은 당시 회사의 전무이던 이창호였던 겁니다. 이창호? 그 사람이 할아버지와 장인어른을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싸우는 동안 회사를 통째로 넘겨받았죠. 성호 씨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창호가 누구인지 아세요? 두 여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30년간 함께 살아온 이웃집 이봉구 아저씨예요. 뭐라고? 이봉구 아저씨의 본명이 이창호예요. 신분을 바꾸고 30년간 우리 옆에서 살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 씨와 미영 씨는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간 친하게 지낸 이웃이 사실은 두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봉구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 갈등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하, 30년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서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이게 바로 복수죠. 이봉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회장과 박 사장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녹음은 언제? 이봉구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혼잣말한 걸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우리 가족이 30년간 그 사람의 복수 게임에 이용당했다는 걸. 미영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30년간 서로 미워하고 괴로워한 건 모두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봉구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에게 며느리 집안의 과거를 흘려줬고 미영 씨에게는 시댁의 배신을 알려줬어요. 둘 다 반쪽짜리 진실만 알게 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정숙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30년간 미영이를 괴롭힌 건 억울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미워한 30년이 억울해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의 계략에 넘어간 거였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복수해야죠. 미영 씨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30년간 우리를 가지고 노른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야 해요. 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게 우선이야. 그런데 어머님,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 하나로는
성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미영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봉구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서 그동안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전화를 도청하던 증거, 우리 가족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던 증거들. 모든 게 있어요. 미영 씨는 집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USB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봉구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조종했는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다음 날 이봉구는 평소처럼 정숙 씨 집에 놀러 왔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상이었죠. 정숙 씨,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어때요? 또 싸우셨나요? 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와 미영 씨가 나란히 앉아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사이좋게? 이창호 씨. 미영 씨가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봉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30년간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가족 가지고 놀기가. 정숙 씨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3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예요. 도청, 사기, 명예훼손, 가족 이간질.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봉구는 일어서려 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창호 씨죠.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봉구라고. 신분증 위조죄도 추가되겠네요. 이봉구는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복수였어요. 미영 씨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6개월 후 이창호는 사기죄, 도청죄 등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빼돌린 재산도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죠. 정숙 씨와 미영 씨는 놀랍게도 이제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30년간 미안했다, 미영아.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성호 씨는 건강을 회복했고 세 사람은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30년간의 고부 갈등이 결국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네요.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화해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30년간 이어진 고부 갈등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갈등하는 관계 뒤에도 이런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진정한 화해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